사람이 여러 가지 건강적인 부분에서 최악으로 갔을 때 문제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심장이 뛰는 거, 내가 숨쉬는 호흡, 이거 두 가지가 느껴지면 최악의 상태에 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두통이 생긴다든지 오한이 생기고 하는 부분도 느끼시는 분도 많잖아요. 위경련 내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뭐 변비 설사가 막 불규칙하게 너무 잦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어떤 진단명일 수도 있고 증상일 수도 있을 건데 이러한 부분들로 진료를 받으시고 나름은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과정이라고 하시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꼭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의 김영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신경계라는 게 체성신경계하고 자율신경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체성신경이라는 건 몸 움직이는 운동신경, 뜨겁고 찼고 느끼는 감각신경.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또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게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다는 거, 전투태세를 만드는 신경. 누군가하고 싸워야 돼. 누군가하고 싸우려면 근육에 힘도 팍 들어가야 되고, 힘이 꽉 들어가려면 심장도 좀 빨리 뛰어야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야 되고, 부교감신경은 좀 차분하게 뭔가 좀 안정을 취하려는 거예요. 시장관 기능에서 소화적인 부분을 좀 촉진시켜주고, 안정, 수면이나 이런 부분들의 신체적인 안정감을 만들어서 다음에 또 전투가 있으면 싸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란 건 어떤 부분에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특정한 수준에서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자율신경이라는 신경 자체의 기능이 퇴행성 변화들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병은 파킨슨 같은 병일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자율신경 실조증, 기저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적인 감염, 아니면 자가면역질환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에요.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롱 코비드. 원인이 불명한 부분들에서의 자율신경 실조증이 훨씬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 호흡, 심장 뛰시는 거, 땀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위장관 기능. 그러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은 심혈관계 관련되는 증상들 모두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빈맥이 생기기도 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들 다 생길 수 있고, 다한증, 심지어는 무한증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우리 몸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불수의적인 신체 조절 기능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되면 깨지는 거죠. 가장 많은 것 중에 증상 중에 어지럼증이 있거든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기도 한데 우리 보통은 사람이 이렇게 탁 일어나려고 하면 한 500에서 한 800ml 정도의 중력이 돼가지고 피가 하체 쪽이나 호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심장도 좀 빨리 순간적으로 이렇게 맞춰되고,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신 분들은 이 적응을 빨리 못 하시기 때문에 내 쪽으로의 충분한 혈액을 보낼 만큼 수축기 혈압이라든지 이완기 혈압을 확보를 못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급부로 빈맥이 생기시는 분도 있어요. 일어서려고 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되는 거야. 또 한 가지 또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자다가 갑자기 위경련 일으키신 분들, 그 원인도 없이 주기적으로 갑자기 생기신다든지, 과각성 상태라고 그러죠. 나는 쉬고 싶은데 내 뇌나 내 몸은 전투 모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잠을 자도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뇌 활성도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브레인 포그라고 그러죠. 수면장애. 이런 것 또한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고 대표적인 질환일 겁니다. 병원급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기립 경사 검사. 실제로 환자분을 눕혀놓고 7, 80도 정도의 경사도를 전동 침대를 이용해가지고 급격하게 변화를 준 다음에 심박동수의 변화라든지 혈압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그다음에 심박 변이도 검사라고 있습니다. 환자와 그 의사 간에 충분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증상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질환이 없을 때 분명히 한 번쯤은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는 약물요법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요법이라는 건 대증요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네피 주사 같은 주사요법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전 강의에서 경추성 두통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계신 분들 중에
경추주의 쪽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교감신경이 과민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성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은 다운시켜주는 거, 이런 걸 교감신경 재부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항진되어 있는 교감신경의 여러 가지 역할적인 부분을 좀 다운시켜서 부교감신경하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치료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성상신경 차단술 같은 치료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신경 과민성을 갖다가 완화시켜 주는데도 마그네슘이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데, 이때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우리 비타민 계열 중에 많이 소진되는 게 뭐냐면 비타민 C입니다. 위장에 영향을 좀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는 거, 효소 같은 거 챙겨 드신다든지, 그리고 위장관 점막 보호나 이런 부분들을 위한 단세지방산 같은 것들을 잘 챙겨 드신다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증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1차적으로 좀 완화시키고 치료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분량은 정상적인 수분 섭취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1리터 최소한 2리터 이상 수분을 충분히 더 많이 먹어주시고, 염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고려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진단도 어렵고요, 치료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힘들어 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계신 분들은 대증 치료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몸에 가지고 있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불수의적인 내 몸을 컨트롤하고 움직이는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자율신경 실조증이 실질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올려놓는 재활적인 부분의 접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자율신경과 연계되어 있는 기능들을 원활하게 다시 한번 더 재설계하는 그런 단계부터 하나하나 접근해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신다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증 당연히 극복 가능한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다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빠른 치유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콘텐츠도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